1일 네, 셀트자연입니다. 아무튼 뭐 설 연휴들 잘들 보내고 계신가요? 내일이죠. 설날이 내일이죠. 네, 아무튼 잘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뭐 셀트리온 주주분이신 것 같은데요. 네, 아이디가 네, 셀님이시고, 네, 금융위 회계 이슈 네, 항목별 분석이라고 해서 네,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우리 회계 이슈 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본인의 의견을 또 기재해 주신 게 있는데요. 일단 이걸 보시기 전에 한번 몇 번 계속 소개시켜 드렸던 사항이었죠. 우리 하나금융투자에서 1월 17일 날 나온 셀트리온 그룹 회계 감리 관련 이슈 코멘트에서 아무튼 뭐 지금 현재 핵심은 그죠. 고의성이 결국 핵심입니다. 그래서 상장 적격성 심사 대상 결정에는 회계 위반의 고의성이 핵심이 될 것이다. 그래서 고의냐, 중과실이냐, 과실이냐 부분인데요. 일단 고의 쪽으로만 안 나오면 되는 사항입니다.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규모로 결정되는 중요도에 따라 검찰, 통보 및 고발 조치가 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고의 부분도 몇 단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검찰 통보 단계가 있고 검찰 고발 단계까지가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단계에 따라서 또 그렇게 분류가 되고 있고, 검찰 통보 고발이 진행될 경우 회계 처리 기준 위반 규모가 자기 자본의 2.5% 이상이 되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글 맥락상으로 보면요, 동시 충족 조건입니다. 첫 번째 조건, 검찰 통보 고발이 진행될 경우,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 조건이고요. 회계 처리 위반 규모가 자기 자본의 2.5% 이상이 된다는 부분, 이게 두 가지 조건입니다. 해서 동시 충족 조건이라고 하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되면서 거래 정지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튼 우리 셀트리온 자기 자본 3조 9천억대 부분이고요. 헬스케어 2조 300억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정확한 회계 이슈 금액이 얼마인지는 솔직히 잘은 모르겠지만 그죠? 아무튼 헬스케어 기준상으로 보면 대략 500억대 부분이죠. 아무튼 500억대에 대한 부분은 안 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사유가 발생하면 거래 정지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여러 전문가들 여러 의견들 상으로는 일단은 고의 부분 입증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금감원은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 상장하기 위해서 회계 조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래소가 반박을 했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대형 특례법인 요건이 충족된 상황이라서 그게 아니더라도 충분히 상장 요건 다 갖추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줬던 사항이었고요. 그래서 기본 조치사항 고의냐, 중과실이냐, 과실이냐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의만 안 나오면 되겠고요. 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셀님께서 올려주신 부분이고요. 저는 회계법인 등에서 근무한 15년 차 이상의 회계사이시라고 합니다. 구정 연휴를 맞이해서 시간이 조금 생겨서 최근 기사에 노출되고 있는 다양한 분식 회계 이슈에 대해 한 가지씩 검토해 보았습니다. 회계를 포함하여 모든 법이 막상 적용할 때에는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하여 변호사끼리 혹은 변호사와 검찰이 회계법인끼리 등 다투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요새는 회계지정감사가 증가하면서 회계법인끼리 다투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만큼 회계 기준이라는 것도 막상 실무적으로 적용할 때는 전문가마다 의견이 달라 애매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셀케 상장을 위해서 2016년 한국공인회계사 감리 및 IPO 목적 지정 회계감사 등에서 회계 처리는 충분히 검증이 되었습니다. 이때도 말이 많았죠, 그죠? 아무튼 충분히 이상 없다라고 해서 상장이 되었던 사항이었고요. 참고로 지정회계감사는 회계법인이 감사를 잘못하여 추후 분식회계가 적발되는 경우 회계법인이 가중 처벌을 받기 때문에 쟁점 사항이 애매한 경우에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회계 처리를 주장하게 된다고 합니다.
뭐 아무튼 우리 헬스케어 이때도 아무 문제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첫 번째,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국내 판매권 매각의 매출액 타당성. 2018년 6월 29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셀트리온의 특정 의약품의 국내 판매권을 218억 원의 셀트리온에 매각하였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매출로 인식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영업이익에 반영되는 매출로 인식하지 않고 영업 외 손익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셀케는 바이오시밀러 판매 및 이와 관련된 사업 일체가 정관상 주된 사업 목적일 것입니다. 시밀러 사업을 철수하는 것이 아닌 일부 사업권 조정을 통한 그룹사 매출 구조 단순화를 위한 것으로 의약품 판매를 매출로 인식하는 것처럼 경영상 판단의 일부 판권 매각도 매출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합니다. 또한 한미약품, 레고캠 바이오 등 알테오젠 모두 판권 계약이 포함된 기술 수출 수익을 전액 매출액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무정보 이용자들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동일 업종 간 동일하게 회계 처리하는 것이 재무정보의 비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재무정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뭐 이슈사항이 없는 부분이고요. 해당 건은 금액도 얼마 안되고 완전 무혐의로 종결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고 해서 올려주셨습니다. 두 번째,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보유, 유효기간 경과, 재고자산 평가 부분. 현재 회계 논란의 핵심처럼 기사에 가장 자주 언급되는 항목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축소했다는 것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셀트리온이 생산한 바이오 의약품 원재료를 구입하여 재고자산으로 보관하다가 해외 판매 직전에 가공하여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2018년부터 3년여 진행한 회계감리를 통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유효기간이 경과된 원재료를 손실로 처리하지 않아 단기 순이익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셀트리온은 22년 1월 27일 회사 홈페이지에서 주주님께 드리는 글을 통하여 미국 FDA가 인정하는 의약품 품질 관리 기준인 CGMP, 이게 미국 FDA가 인정하는 관리 기준이라고 합니다. Current Food Manufacturing Practice라고 하네요. 아무튼 미 FDA가 인정한다. 기준인 가이드라인에 입각한 근거 자료를 기반으로 충분히 소명을 진행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의약품 원재료는 유효기간이 지나더라도 미국 FDA 등의 승인을 받아 유효기간을 늘려 실제 사용하기 때문에 손실로 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 가장 쟁점이 되는 회계 이슈 및 그에 대한 회사의 가장 강력한 반론 증거를 공식적으로 주주들에게 공유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유럽 초도 물량을 위해 출하된 허주마의 경우 프랑스 런칭 전 적절한 배치 릴리스 테스트를 통해 CGMP에 준하는 유럽 기준을 충족한 결과 유효기간이 연장되어 문제없이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CGMP, 미 FDA가 인정하는 가이드라인이라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에 의해 된 경우 한국재계 제1002호 문단 28에 의거 재고 자산이 완전히 진부화된 경우에는 취득 원가를 회수하기 어려우므로 그 손실액을 재고 자산 평가 손실, 감모 손실로 인식하자는 입장인 듯 하나 실무상 실질적으로 충분한 순실현 가능 가치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평가 손실을 인식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회계 처리가 맞습니다. 라고 해서 또 의견을 달아주셨습니다. 세 번째, 허주마 재고자산 평가권. 금감원은 의약품 유효기간 외에도 허주마의 재고자산 평가 손실 과소 계상을 주장하고 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허주마의 판매 가격 하락으로 인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매 분기마다 인식하지 않았으므로 손실을 지연 인식했다는 주장입니다. 아무튼 이게 가장 큰 이슈 부분입니다. 이게
셀케는 유럽 유통사와의 계약에 의해 1년 또는 6개월마다 관련 자료를 수령하고 있으며 수령된 자료를 바탕으로 재고 자산 평가를 위한 최선의 추정이 가능한 시기, 매년 말 및 일정 분기마다 회사가 수립한 회계 정책에 따라 일관성 있게 재고 자산 평가를 하였으니 최소한 매년 말 공시되는 사업 보고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네, 아무튼 이게 분기 업데이트냐, 뭐 반기 업데이트냐, 뭐 아무튼 그 이야기라고 하고 있죠. 또한 입수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최선의 추정을 하였으므로 고의성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분기 중에는 손실을 과소 계상했을지라도 결국 기말에는 손실로 반영하였으므로 어느 분기에 손실로 인식할지 기간 귀속의 문제일 뿐 그 과실의 내용조차 가벼운 편입니다. 하고 해서 의견을 달아주셨는데요. 아무튼 우리 김수현 대표였죠. 회계사 공동대표. 아무튼 회계사 약간 대표. 아무튼 네, 그분은 아무튼 약간의 좀 중립적인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죠. 단순하게 보면 네, 분기로 봤을 때는 만약에 뭐 적자일 수도 있겠는데 반기로 보면 그죠, 합쳐져 가지고 뭐 흑자로 될 수 있는 뭐 사항이라서 아무튼 이게 분기 인식이냐 반기 인식이냐, 아무튼 이 부분이 아무튼 가장 주요한 이슈, 뭐 최대 좀 이견이 생기는 부분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튼 회계 복잡하다고 하니까 그죠. 아무튼 이게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설사 네, 이게 뭐 문제가 있더라도 그죠, 고의성은 아닙니다. 네, 제가 뭐 회계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무튼 제가 생각해도 네, 고의성은 아닌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뭐 대형 유통사가 그죠, 뭐 자료 주는 시기라든가 뭐 자료 주는 양 뭐 그런 부분 판단한다고 하면 네, 네 번째, 셀트리온의 셀케양 판매의 매출액 계상. 오랜 기간 제기된 의혹인 셀트리온 헬스케어 매출이 특수 관계자 매출이므로 매출이 아니라는 일반적인 시각에 대해서도 이는 양사 간 공급 계약서에 따른 것으로 모든 대기업들은 계열사와의 매출이 항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간혹 익명의 회계사가 기사 인터뷰에서 연결 회계상 셀케에 대한 매출은 제거되어야 하나 제거되지 않았으므로 중복 인식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는 지배구조가 단순한 편인 셀트리온 그룹 지배구조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이 한간에 떠도는 소문을 주워 듣고 인터뷰한 것이거나 기레기가 상상 속에서 만든 회계사와 인터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거 셀케는 셀트리온이 아닌 서정진 회장이 직접 지배한 회사이고 셀케 상호 간 직접적인 지분 관계가 전혀 없으므로 연결 회계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양사 모두 연결 재무제표 작성 시 관련 거래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제거하는 것이 명백한 분식 회계에 해당합니다. 이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서정진 회장이 법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회장 기준으로 재미로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한다면 모를까 양사 간의 현행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상 연결 범위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 명백합니다. 네, 이 부분은 그죠, 금감원도 입증에 실패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었습니다. 뭐 셀트리온의 창고 매출, 네, 입증 못했다 라고 해서 이 부분도 문제될 거는 없는 사항이고요. 예를 들어 현대모비스는 현대차를 21%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민 정서상으로 재벌들이 21%만으로 충분히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한국 채택 KIFRS 모비스상 모비스는 현대차를 관계기업으로 분류할 뿐 종속기업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경영상 유의적 영향, 통상적으로 20% 이상 지분율이라고 합니다. 미칠 수 있으나 지배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그죠, 셀트리온과 셀케 지분 관계가 전혀 없는 사항이고요. 아무튼 이것도 네, 이슈 사항은 아닙니다. 다섯 번째, 네, 고의적인 회계 분식 여부. 금융감독원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017년 상장을 앞두고 제출한 2016년 사업보고서에서 단기 순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고자산 평가 손실 감수를 통해 상장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듯합니다. 다만 1월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금융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평가 손실 인식 여부와 상관없이 대형 법인 특례 상장 규정 요건을 충족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의 의견을 반박을 했죠. 재고자산 평가 관련하여 세부 사항에 따라 회사 측 일부 과실 가능성은 있을 수 있으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금융감독원 및 금융위가 약 4년이라는 유례없이 긴 기간 동안 감리를 진행하면서 셀트리온 그룹의 주가에 악영향을 초래하였음에도 의미 있는 분식 회계 적발이 없을 경우를 부담스러워하며 무리한 결론을 도출할 가능성이 우려되긴 합니다. IFRS는 열거식 기준이 아닌 대원칙을 제시하는 규정이므로 회사가 회계 정책을 수립하여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고 명확한 회계상 오류가 아니라면 과도한 감리 규제는 지양해야 합니다. 그 다음 약간 참고로 그죠. 아무튼 3월 말까지 일단 과징 기간 5년이 경과하면 부과할 수 없으니까요. 2022년 3월 말까지 일단은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전체적으로 회계 이슈 쪽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어떻게 보면 좀 자세히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나머지 쪽에 대한 부분은 아무튼 그 큰 이슈 사항은 아니라서 아무튼 요렇게 정도에서 15년 차 이상의 또 회계사 출신인 분이 또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아까 보셨다시피 그죠? 고의냐 중과실이냐 과실이냐 그 부분입니다. 고의 실질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거래소도 그죠? 일부러 회계 조작을 해서 상장을 하기 위해서 회계 조작할 이유가 없었다. 금감원의 의견을 반박을 해줬고요. 그래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과실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일단은 결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절차 부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잘 아시겠지만 그죠? 현재 감리위원회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다 끝났겠죠? 그럼 이제 정선이 쪽으로 이제 2월 초쯤에 이제 넘어가면서 안건이 상장이 되겠죠? 안건이 상장이 되면서 정선위에서도 몇 번의 또 회의를 거칠 거고 그죠? 그래서 대부분 한 3월 초쯤에 정선위에서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결과를 받아서 금융위에서 3월 말쯤에 최종 결과가 나오는 일단 그런 큰 프로세스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의 가능성은 좀 매우 낮는 부분이고요. 아까 거래 정지 가능성도 일단 두 가지 보셨죠? 일단은 검찰의 통보 또는 고발이 진행되어야 하며 회계 처리 기준 위반 규모가 자기 자본의 2.5%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되면서 거래 정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데 이 가능성도 개인적으로는 그죠? 많이 낮지 않나 생각합니다. 설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